원혜영이고요. 여기 그 도서관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그 이제 타밀나두에서 가야 지구까지 호황호흡의 에피소드 그 근거로 한 그 어휘적 근거와 문화적인 것을 추적하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요 사실 제가 2021년 9월 달에 그 게재한 논문이에요. 그런데 그 연구자들은 이렇게 무슨 연구를 하고 나면은 업적으로 논문을 내서 등재를 해야 돼요. 등재지에다가. 근데 이 글은요 2018년도 2월 7일부터 9일까지 인도 남부 첸나이 타밀 지역에서 인코센터에서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 8, 9,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에 인도의 타밀 나두에서 있었던 워크숍의 업적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적물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2021년에 등재를 한 거예요. 연구자들은 자기가 연구한 것을 갖다가 등재를 시키는 게 이제 그거의 업적을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은 처음에 유럽 센터에서는 제가 두 번째 참여한 거고요. 인도에서 두 번째 참여한 거고 첫 번째는 거기에서 이제 인도에 있는 지역 타밀이라는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하고 싶어서 첫 번째 워크숍이 그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과가 별로 없어서 그 연구자들을 좀 바꿨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운이 좋게 그 연구자들 팀에 합류를 해서 2차로 들어간 워크숍에 들어가서 성과를 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성과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럴까? 한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간 연구자들을 통해서 이제 업적을 나오게 되는데 제가 18년도에 가는데 21년도에 글을 썼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는데 그 전에도 초반에 업적물들이 등재지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업적을 내셨는데 제가 이제 고심하다가 이제 이 동서 비교 문학회에 발표를 하고 그 이제 업적물을 두 번째 냈죠. 근데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락국기에 구지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유명한 말인데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바로 김수로의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엉뚱한 신화죠. 뭐 알에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돼서 그런 김수로인데 김수로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가락국의 수대 왕이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수왕의 에피소드 중에서 이게 국가적으로 이 당시에 이 에피소드 가야라는 지역을 문재인 정권 때로 기억을 해요. 이때 그 많이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가야 제국과 인도의 수교를 위해서 항상 박근혜 정권 때도 인도와 그 가야 제국, 그러니까 한국과의 유대를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 문재인 정권 때도 또 같은 방식으로. 근데 박근혜 때는 아마 그 충청도의 정치인이었던 분 박정희 대통령의 처가 서희였던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김정일이라는 분이 인도에 가서 이 에피소드를 얘기해서 이렇게 교류를 했던 것으로 유명했고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전문적으로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가 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뭐 유튜브나 뭐 학계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김수로 왕과 호황의 전설을 토대로 해서 바다 거북기를 역적한다 그래서 이 바다 거북기는 제가 지은 거고요. 일반적인 학자들은 해양 실크로드라 그래요. 원래 실크로드 하면은 그 도낭 문헌이나 그 사막 고비 사막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고비 사막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전달되고 일본으로 전달된 그 문물을 얘기한다면 이 해양 실크로드는 바닷길을 통해서
전파되어 온 문화와 문물, 그다음에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거에 대한 전설이 우리나라의 이 구지가를 통해서 허황과 김수로의 전설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신화이고 에피소드이지만 단순한 신화나 에피소드가 아니라는 학설이 이제 제기되면서 많은 한국 학자들이나 인도의 타미 지역에 있는 이 인도 학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랫동안 이 한인이에요. 한국과 인도. 그래서 고대 해양 강국은 그 철기 문명을 위주로 했어요. 가야국이 철기 문명으로 굉장히 강성한 지역이었고 지금 저희는 여기 안성이라 내륙이잖아요. 내륙은 이상하게 그 발전이 더디고 변화에 민감하지가 않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너무 좀 느리죠. 근데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은요, 배가 한시 드나들고 외국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문명을 흡입하면서 변화가 무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 도시 하면은 예전부터 보면은 좀 더 잘 살았고 좀 더 문화가 좀 더 발달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가 가야국이 왜 주목을 받았냐면 철기 문명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농경 사회에는 철기 문명하면 획기적인 그게 개간이 이루어질 수 있죠. 지금도 농사를 짓는데 예전엔 쟁기질을 했다면 지금은 트랙터를 타고 한 번에 그 비싼 트랙터가 한 번 오고 가고 그 농업에 관련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작업을 한다, 그 쓰레기를 한다, 그다음에 콤바인 한다, 해가지고 농기구가 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고 스마트팜 그래서 요즘의 농사도 기술과 AI가 합쳐져서 발전이 되듯이 옛날에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철기 문명이 있었던 지역은 아무래도 부유하고 농사 짓는데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런데 그 가야 지역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해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아주 요충지로서 예전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강성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 그런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모든 문명이 다 있듯이 그 가야라는 문명이 그 인도에서 온 문명,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까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교류하고 나아가고 하는 핵심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핵심 지역의 왕이 김수로 왕이었고 그 김수로 왕은 사실상 외래에서 온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고 그 토착민들에게 그 승낙을 받았다고 볼까요? 그래서 아래서 깨어나서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하는 그런 에피소드처럼 신화적인 인물이었고 그 사람이 외래 공동체의 수장이지만 토착민들의 그 승인을 받아서 가야 지역을 이끌었던 수장이고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김수로 왕의 신화를 이끌어가는데 그 정치적인 세력이 부관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권력 집단이죠. 연합체로 추정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주 계통의 수로왕을 추대하는데 지금 말하는 그 가야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해양 왕국의 출현을 감행하는데 굉장히 흡격한 성과를 이룬 사람이 바로 김수로 왕이죠. 근데 이 김수로 왕은 이주민의 출신이었지만 이 토착민들의 권력을 제압하고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구간 세력의 딸들과 혼인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세력을 왕으로 맞이해야만 자기의 그 정치적인 입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구간 세력의 딸들과 혼인하지 않고 외부 이주민인 인도의 공주라는 아유다의 공주라고 일컫는 호황옥과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그 왕권의 강력한 집권을 위해서 인도인인 호황옥과의 결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외래 언어와 문화 교류에서 큰 저항감이 없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구간 세력이 반대를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저항 세력이 없었던 것은 허황욱에 관련된 그분의 그 입지, 그다음에 그 정치적, 경제적 입지가 좀 크지 않았나. 그 가야 제국으로 배를 타고 들어왔을 때 많은 그런 뭐 비단 무슨 뭐 이렇게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에서 없는 뭐 향신료나 뭐 유리구슬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커다랗게 이제 배에 싣고 왔다. 그래서 그런 그 경제적인 부유함을 이 가야와 맺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가락국 건국 이후에 아유타국의 허화목의 그 결혼에 한 이야기에서 뭐 금은 비단 등 여러 가지 물건이 실려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양의 교통로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한국과 인도의 고대 바다 거북길이라는 것을 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언어와 문화의 디아스포라, 지금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지금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주변을 보면은 외국 노동자가 와서 지금 일을 하기도 하고 지금 다문화 가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와 지금은 거의 다르지 않다. 그때는 근데 가야 제국을 통해서 해양 우물을 통해서 왔다면 지금은 전반적인 전 국토의 디아스포라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인도인들이 오래전부터 이 고대 바다 거북길의 존재를 인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특히 타밀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인코센타라는 곳은 그 현대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뭐 이런 굉장히 큰 기업이 굵직굵직하게 그 지역에 펀드를 많이 돼서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불 스님 같은 경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불 스님 같은 경우에도 타밀 지역에 무슨 그 불교나 뭐 이런 거 문화나 할 때 펀드를 굉장히 크게 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타밀 지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펀드라 알아요. 약간 부유한 국가다, 돈이 되는 나라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도와주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 해양 실크로드의 타밀인들은 그 이제 벵골 지방, 말라카, 수마트라 등 중국과도 굉장히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타밀 지역도 우리 가야 지역처럼 해안가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고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남인도의 문명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과 우리나라의 가야 지역이 예전부터 바닥지로 소통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에 관련돼서 많은 근거들이 이제 유물로, 고고학적 유물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진주, 뭐 조개 껍데기, 불상, 동전, 뭐 장령, 항아리 같은 거. 근데 이 고대 타밀인들은 인도 아대륙이나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의 바다를 넘어서 교육했다는 증거들로 이 유물들을 그들이 제시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지역과 우리나라의 그 지역과의 언어적인 측면이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사실 인도는 굉장히 큰 대륙이죠. 우리 그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장 큰 대륙입니다. 이 대륙의 크기만큼 언어가 굉장히 다양해서 언어의 정원이라고 불릴 지형이에요. 언어가 191개의 언어가 존재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사실. 근데 인도에 가보면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건 영어예요. 왜냐하면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이 지역에서의 언어가 영어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너무 그들은 다행이다. 이 많은 얼굴이 다른 만큼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각양각색이다. 너무 다르다. 어떤 분은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다. 무슨 생각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다양하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폭력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또 지방으로 가면 너무 순수하고 아이들을 또 굉장히 많이 낳고 통행금지가 있어서 이제 집으로 보내면 꼭 꾸역꾸역 아이들만 낳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신비한 나라다, 다양한 나라다. 어떤 분은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인구 10만 명이 넘는 그 인구가 216개의 언어, 그러니까
216개의 언어 중에서 사멸된 언어도 있어요. 지금 뭐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나 이런 거는 그 사멸된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경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자들이 그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지 사실상 사어예요. 죽은 언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인도 헌법이 지정한 언어가 22개다. 그런데 기본적인 공용어는 힌디어와 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다양성으로서 민족의 특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도하면 두 가지 종족을 얘기해요. 아리안족, 드라비다족. 드라비다족이 원래 토착민이었고 아리안족이 북쪽에서 올라온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4성 계급이 아리안족이 인도로 오면서 카스트 제도가 생겼다고 하죠. 자기네들은 브라만과 kshatriya하고 거기 이주민인 드라비다족을 수드라, 누에와 뭐 이렇게 바이샤, 상공인 계급으로 나누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인종은 드라비다족이다. 드라비다족의 모습은 약간 거머디틱하고 좀 짝달맞고 배도 통통이 나오고 약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리안족 같은 경우는 콧대가 높고 약간 얼굴이 하얗고 눈도 어떨 때 보면 파래요. 근데 이제 섞이게 되고 카스트는 같은 카스트와 결혼을 원하지만 만약에 여자가 같은 카스트가 아니고 그 밑에 카스트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그 다음 그 낮은 계층의 카스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같은 카스트끼리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근데 아리안족이 이렇게 오면서 카스트 제도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아리안족은 우월하고 드라비다족은 하야하다 이렇게도 평가가 되는데 이 타밀 지역에서는 상감 문화라는 문화가 일어나면서 그 이제 문학의 일종이에요.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그 가요나 가사나 이런 것처럼 그 고유한 민족의 그 문화를 얘기하는 게 이제 드라비다족이 상감 문화를 채택을 해서 자기의 민족의 그런 고유한 문화를 퍼뜨리죠. 근데 이 원주민인 드라비다족과 중앙아시아 아리안족의 지배로 인해서 이제 정착하기도 하고 이합 집산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역사적인 배경이 인도에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정착이 됐죠. 그래서 북인도와 남인도는 오래전부터 가시적이나 비가시적이나 문화나 종교의 성향이 굉장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차별이 굉장히 심하죠. 아직까지도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아리안족이 72%, 드라비다족이 25% 이렇게 되었고요. 북인도와 남인도의 그 민족적 성향이 판이하게 나누면서 언어도 민족성과 지방색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여기 지역은 약간 충청도 사투리 약간 쓰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구수하게 말투가 있더라고요. 들으면 이제 익숙해요. 그 별로 이렇게 서울말씨하고 차이는 없지만 약간 끝을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언어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어가 굉장히 그 많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미러라는 거는 드라비다족에 속하는 언어인데 상감 문화로서 대변되고 2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어요. 이 상감 문화는 남인도와 북인도 간의 교류가 활발하기 이전부터 아리아 그 문화의 영향을 받기 이전부터 드라비다족의 문화의 정보를 제공하는 문학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언어 문자의 연관성과 그 기원에서 우리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호머 헐버트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1905년도에 그 패싱 오브 코리아, 패싱이란 말을 굉장히 그 패싱했다 하고 정치적으로 많이 쓰는데 제가 그 말이 뉴스에다 나올 때마다 이분이 생각나요. 이분이 맨 처음으로 패싱 오브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패싱했다는 건 그 사람이 지나쳐서 그냥 무사 통과시켰다, 그 사람을 무시했다 이런 걸로 많이 쓰이지만 이 오버 헐버트의 패싱 오브 코리아라는 말에는 한국어와 남인도 드라비다족의 언어가 기이할 정도로 유사성을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면서 이분이 그 언어의 유사성에 대해서 쓴 글이라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적인 문제를 첫 번째로 시도한 분은 이분이라는 거를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합성어와 유형적인 근거를 통해서 한국어와 드라비다어의 유전학적인 유사 관계를 제시했죠. 그래서 한국 언어는 이제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합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우랄 알타이어족이다. 이 우랄 알타이어적인 용어를 통해서 한국어가 여기에 충분히 속해 있다고는 규정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의 차별은요 교차어예요. 교차어. 우랄 알타이어는 어간의 수정이 아닌 후치사와 전미사의 추가를 통해서 어형의 격변화와 동사 활용에 영향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갔다 간다 하면은 이제 갔습니다, 갔으니 가면서 가다 말다 뭐 이렇게 이제 뒤에 이제 후치사를 붙이면서 동사 활용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일본어도 약간 그렇고요. 이 타밀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언어가 우랄 알타이아어에 속하는데 이게 교차어 성향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동사 어간의 최소한의 변화가 이제 조금씩 있으면서 수천 가지 다른 변화가 반영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만주를 비교하면은 종족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한국과 드라비다족 타미로아를 비교하면 더 혈족 관계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가깝냐 하면 혈족 관계가 더 가깝죠. 혈통 관계가 더 가깝다는 그 언어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저 사람과 우리 민족이 같은 언어를 썼기 때문에 같은 말씨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 언어적 기원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모건이란 분이에요. 이분도 한국어와 드라비다족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 모건이란 분은요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도 유전적인 연관성을 입증했어요. 언어적인 면으로. 우리가 일본어를 쉽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일본어는 받침이 없어서 우리가 다를 뿐이지 한문 쓰는 것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어형의 순서의 변화도 똑같아요. 조사 쓰는 것도 똑같고 그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서 좀 빨라요. 이렇게 잘 들으면 비슷한 말도 많고 그 어형이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쓰면 왜 영어를 잘 못하느냐 하면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요. 우리는 뒤에 말 들어봐야 되잖아요. 영희가 바둑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했을 때 갔다는 말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어는 영희가 고 이렇게 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 어영이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순서가 같아요. 타미로와 일본어. 그래서 이 언어가 왜 같은가 이렇게 봐서 많은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어를 갖다가 중심을 우리나라에 두고 있으면 우리나라 언어를 예전에 가야 제국 때 백기를 통해서 해양 시크로를 통해서 굉장히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닮아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언어도 닮았다. 그래서 타미로도 그렇게. 그다음에 일본어도 우리한테 배웠다. 그래서 언어의 순서나 어형이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증거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문장 구성 순서에 있어서도 같은 구조를 보이고 그것도 연결고리는 한국어를 매개로 해서 연구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일본 학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랬던 게 아니라 일본 학자들. 백길로 소통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가야의 김수로 왕과 인도 허황에 보인 이 결혼은요, 언어학적인 교류를 연상시킨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대 바다 거북길의 영향력이 상당히 이전에는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것은 우랄 알타이어 집단과의 유전적인 관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 헐버트라는 분이요 비교 문법을 발표해서 80년 동안 이론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앞세우지 못한 거는 사전을 편찬해야 되거든요. 사전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사전으로 이렇게 금세 사전을 금방 알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사전 편찬이 쉽지만 예전에는 언어 하나하나 조사하려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헐버트라는 분이 연구를 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드라비다 연구에 대해서 급속한 연구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많은 그 기업들이 타미일 지역에 펀드를 많이 대시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번창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아니면 북쪽에 있는 네루 대학이 있어요. 네루 대학은 예전부터 우리 여기 동국대학과도 그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네루 대학의 교환 교수인 몇 분이 여기 이제 동국대학에서 그러니까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동국대학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시고 석사를 하시고 뭐 유명한 우리 민족에 관련된 한국 민족에 관련되는 걸로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또 네루 대학에 가면서 한국과 인도 간의 교류가 활발했고 그분이 이제 타미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과 선생 연구자들과 연결을 지으면서 그 언어에 대해서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분도 아마 여기 와서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한 분은 여자분인데 지금 제가 이때 했으니 그때도 정면하셔서 약간 이렇게 화상으로 됐는데 약간 이렇게 너무 약하세요.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분 여자분인데 동국대 서경수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경수 선생님이라는 분은 동국대 서경수 선생님이라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빨리어를 들여오셔가지고 초기 경전을 보급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과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토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미로와 한국어 간의 문법이 유사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의 순서를 갖는다. 이제 헐버트가 지적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어와 타미로에서는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에 있는 서술어로 구성되는데 이것도 비슷하다. 그 다음에 역격이나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는 것도 비슷하고 형용사나 부사가 명사나 동사 앞에서 수식하는 것도 비슷하다. 그 다음에 지시어, 이, 그, 저 이렇게 하는 것도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런 상상력이 그냥 과거에 그 허황욱과 김수로의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양 실크로드의 불교의 민간 신앙인데 이 그 해양 지역에 가는 관음 신상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신상이 이렇게 해양마다 도시마다 그 인도의 타미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밑에 가야 지역까지 오는데 거기 많은 동남아시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다음에 중국의 해양 쪽에 보면은 관세음보살 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여행을 가시거나 중국 여행을 가실 때 보면 해수 가능상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비슷한 실크로드, 해양 실크로드의 증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유명한 것은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그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제가 그 시카고 대학에 있는 시카고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실크로드, 해양 실크로드의 그 트레이드 무역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우리가 타밀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타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여기 쪽에 있죠. 여기 있어서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오는데 이쪽 지역에 언어가 비슷하고 이쪽 지역의 유전자가 이제 한국 지역과 비슷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오션 그 실크로드 길이 이 길보다 굉장히 용이하고 많은 문물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활발했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려면요 말이 그렇지 고비 사막도 건너고 목숨 걸고 건너야 되는 길이에요. 사막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비단을 날랐다, 뭐 옥을 날랐다. 제라드가 옥이거든요. 예전에는 제라드, 옥, 그다음에 향료 이런 것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설이 이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설이 제기되면서 저쪽 지역은 아니다. 그쪽은 그냥 책이나 이런 것들 서서히 들어오는 문물이었지 이 해양 실크로드가 더 활발하고 진짜 옥이나 비단 같은 거는 배로 들여왔을 거지 저런 곳에서 하면은 그 무슨 도둑도 만났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그 실크로드지 그쪽으로 통로를 해서 가진 않고 이 밑에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교류가 됐을 것이라는 게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한국에 북한에서 오신 무슨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또 이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저희 학계에서 약간 그쪽에 주목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많은 논문들이나 연구 자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로버트 코스웰이라는 분이 이제 드라비다족과 인도의 그런 남인도 지역의 그 언어와
그런 문법을 비교하면서 우랄 알타이족과의 친밀성에 대해서 스키타족의 언어와 드라비다족의 언어가 밀접하다. 근데 이 스키타족이 어디에 속하냐면 이 김수로 왕을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김수로 왕이 이 스키타족으로 흉노족이라는 출신이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스키타족이 김해 지역에 출토된 유물과 관련해서 왕릉으로 보이는 고분에서 중국의 흔적 물건들이 섞여 있는 것이 이제 김수로 집단이 유목 민족의 출신으로 공부했다. 그래서 목감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유목민들의 유물이고 그 외부에서 온 사람이 김수로 왕이잖아요. 그리고 토착은 가야족이고, 근데 김수로 왕이 스키타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에 매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야를 유목민들과 연결시킨다는 주장에서는 순장 풍습도 있었고, 순장이 풍습이 어떤 건지 아시죠? 네. 뭐 살아있는 사람들도 묻고 뭐라는 거죠. 그래서 흉노족과 같은 유민족의 문화에 관련돼서는 유명한 책이 저는 이 얘기를 이걸 많이 읽거든요. 여기 굉장히 지루하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보석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헤르토르스의 역사. 이거 한번 너무너무 방대하고 어렵고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 혼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안에서는 보고 같은 게 많아서 이 당시에 떠돌았던 이야기 같은 게 여기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찾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동방경문록에도 언급이 돼 있어서 다양하게 어떤 방면으로 이게 유사성이 있는가 할 때는 두 가지 책을 봐서 그 안에서 찾으면은 아주 백발백중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책에서 찾으면 거의 나오더라고요. 찾기가 좀 어렵고 관심을 좀 많이 보면서 유의 있게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비다족의 언어와 유물도 시선을 끌고 콜드월이라는 사람이 나다스, 이게 타밀나두의 하층민들이 타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우월했다. 원주민들이 하열하다는 것은 아리안족이 드라비다족을 지배할 때 하는 말이고, 그 드라비다족 자체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우월한 민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양 문물이 오면 토착민이나 전통 문화를 가진 사람들 약간 이렇게 뭐랄까 제압을 하면서 자기 문물이 우수하다고 하고 그들을 밑으로 까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민족 한민족에도 뭐 오방색을 가졌다거나 굉장히 많은 민속 토속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지배를 하면서 그게 다 사입이라 그래서 사입이 종교로 치부하면서 우리나라의 종교를 갖다가 사입이로 깔았던 게 있고, 불교가 진짜 종교고 기독교가 종교고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를 그 사입이 종교라고 해서 무라야마 치준이라는 분이 우리를 말살하려, 우리 정신을 말살하려고 그런 책을 냈었어요. 똑같은 입장에서 드라비다족을 의도적으로 아리안들이 왜곡해서 비판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안족은 우월하고 원주민은 열등하다는 일반론에 반대하면서, 그다음에 카스트 제도가 불합리하다, 이분법에도 익숙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적인 시도를 내면서 언어학적인 범위에서 사색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드라비다족에서 말하는 그 언어, 그 드라비다족 언어로 쓴 상감 문화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신적인 재능과 문명이 남부 인도인들이 인도 유럽인들보다도 우월하거나 동일시하면 동일시했지 결코 하열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콜드웰이라는 사람은 이거 종료잎에 그려진 필사본, 예전엔 종이가 없어가지고요, 종료잎에다가 이렇게 새겼어. 그게 이제 그게 처음으로 종이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문학은 언어로, 기억으로 외워서 구전으로, 오럴로 이렇게 전승이 되고 전해져 왔는데, 그 뒤부터 이제는 종료일이라는 거 필사본으로 되면서 상감 문학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판얀 왕국의 물고기 문양이나 또 장래용 항아리나 동전들을 발굴하면서 이것들이 우리나라 가야 지역에 비슷하게 떠오르면서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이걸 이제 후대 학자들이 연관을 시킨 거죠. 그래서 타미 지역과 가야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이 콜드웰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헐버트
라는 분이 그 랭귀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드라비다 언어와 이제 한국의 언어에 대한 유사성, 이게 1905년도에 종전에처럼 말했듯이 그 언어적 유사성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인도와 우리나라가 비슷해. 근데 인도와 우리나라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 힌디어는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서 영어랑 비슷해요. 그래서 힌디어나 그 버머는요, 그 외국 사람들이 더 잘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 언어 문법이 비슷해서. 그들은 금방 깨쳐요. 우리는 깨치기가 어려워요. 힌디어나 그것도 이제 싱글 있고 듀얼 있고 플러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언어가 나, 그다음에 우리 뭐 이렇게 되고요. 너희들, 그다음에 그들 뭐 이렇게 해서 복수가 있고 이렇게 단수가 있으면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 거예요.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언어가 힌디어나 버머랑 비슷해요. 근데 이 타밀어는 그렇지 않아요. 타밀어는 우리 이 한국어랑 비슷해요. 그 칭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렇고요. 또 다른 분들은요, 인도 북부와 중국의 보주와 가야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도 북부랑 중국의 보주를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지금은 대세가 이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타밀 지역이 더 유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 지역의 물고기 숭상으로 보이는 쌍어문이나 수로왕 비문에 보인 보주황후라는 글자를 고고학적인 조사로 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드웰이라는 분이 한양 왕국의 물고기 문양과 흡사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그 이제 보주 왕후라는 비문을 통해서 중국에서 같은 지명을 발견하고 좋아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논문을 쓰셔서 그쪽과 연결이 돼 있다. 근데 그거는 내륙이기 때문에 운물이 이렇게 오고 가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건이 내놓은 이론인데, 한국과 드라비다어 간의 문화적 연계성에는 확실한 신뢰는 없지만 몇 가지 시사될 점이 있다. 그래서 매장용 항아리, 그 다음에 고인돌이 같다는 거예요. 인도 남부와 드라비다 거주 지역에는 고고학자들이 기원전 1000년 후반부터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철로 만든 말장식, 철기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가야는 철기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마 민족이었다는 증거를 이제 처음에 제시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드라비다 지역에, 아까 스키타족에 이제 김수로가 원래 거주했던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통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건국기원에는 우리의 신화는 알신화예요. 알에서 사람이 나왔다. 박혁거세나 기말지 뭐 이런 민담도 거기에 제법 있어요. 타밀 지역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초대 국왕의 부인이 인도의 해상에서 도착했다는 기록과 1세기 인도에서 온 승려들이 한반도에 도착했을 가능성, 승려라기보다는 인도 사람이었을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민족이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밀접하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민족은 순수한 민족은 아니었다. 섞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의 언어도 그렇다. 그래서 이주에 따라서 접촉이 있었다. 해양 실크로드에 따라서 이주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제 소리, 언어, 타밀어와 얼만큼 유사한가를 이렇게 모건은 헐버트 연구를 토대로 해서 모건이 졌어요. 신체 일부와 관련된 언어들. 이건 한국어고 이건 드라비다어거든요. 이게 다리예요. 다리 이렇게 읽어요. 다리. 그러면 이거는 드라비다어에 다 비슷해요. 그다음에 목하면 여기 목이라고 해요. 비슷한 언어가 이렇게도 많아요. 이거 외에도 많은데 몇 가지 꼽아 놓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위에 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 다리, 다르, 막이라고 하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다음에 멱 딴다고 하잖아요. 목구멍을 멱이라고 했나? 이것도 거기서도 멱이라고. 공뚱이랑 똑같아요. 엉덩이도 엉뚱 비슷해요. 그다음에 가라야. 그다음에 고름도 고름 이렇게 하고 똑같이 드라비다 쪽이 한다는 거예요. 도련님 하면 도련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도련님이라는 말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맞아. 근데 여기 도련님 그러면 그쪽에서도 도련 그러면은 이영구라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니라는 말도 참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잖아요. 언니. 이 발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드라비다 쪽에 언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포메를 브라더 포메를 언니 뭐 이렇게 아빠, 엄마.
이 아빠 엄마는 너무 유명하고 아빠 엄마 똑같아요. 거의 그 다음에 머슴, 마스라고 해요. 머슴은 예전에는 이제 일하는 머슴이 아니고 남자를 그냥 머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머슴 샀네, 뭐 그럼 남자를 샀다는 거죠, 여자 샀다는 거 아니에요. 머슴은 거기 마스라고 한다는 거. 러하는 이제 킹을 얘기하는데 에라야, 이게 뭐 전하, 뭐 아이한테 뭐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발음이 거의 유사해요. 놀라운 건 발음이 유사하다는 거죠. 발음이.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무가치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너무 유사해서 그 사전이 이제 나왔어요. 사전이. 그래서 그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연, 사물, 자연환경 동사들에 대해서도 같아요. 쭉 이게 이쪽이 드라비다고 이쪽이 한국어예요. 한국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쭉 비슷한데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윗도리를 예전에 윗도리라고 하나요? 윗도리 똑같아요. 발음이 윗도리. 진지를 밥이라고 안 하고 진지 드셨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똑같아요. 똑같아 발음이에요. 발음이 그쪽 드라비다 쪽에 타미로가 같다는 거예요. 단지를 똑같이 단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빈대도 똑같아요. 빈대. 그다음에 벌이라고 벼룩도 똑같아요. 발음이. 그다음에 고라니도 고라니. 그다음 뱀도 약간 다르지만 뱀. 그다음에 그런 어휘. 그다음에 숲, 풀, 비, 달, 여름, 불. 자연에 지칭하는 말도 드라비다어와 발음이 너무 유사해요. 지형에 대한 것도 마루라고 해요. 산을 마루라고. 마라이, 언덕. 좀 약간 틀리죠. 근데 나, 너는 니 이렇게 인칭대명사도 비슷하고 위치를 위라고 그러고 울레를 아니라고 약간 비슷하죠. 들어보죠 옛날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학자 양기문이라는 분이 이곳에 대해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제가 봤는데 너무 유사해서 너무 놀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받아치다라는 앞에 그 접두사 붙는 거 이루다, 탈, 그 다음에 눌러, 쟁기질한다, 뭐 이럴 때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가르치는 것도 비슷하고 누른다, 뭐 이런 것도 요 앞에 어휘 같은 것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간 선어말 어미로 이어지는 구조도 같고 무트로 문드러지다를 무트로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아리다 약간 다르지만 알다. 그다음에 이루다 있다 뭐 이러고 동작에 관련된 것 사리에 맞다 틀리다 할 때 사리라고 할 때 맞다 정확한 이나 뭐 두라는 거 등가물 같은 거. 그다음에 추상적인 개념 어휘에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도 많이 유사하다는 거를 여긴 한국어 여긴 드라비다어 이렇게 해서 의성어와 의태어도 비슷한 게 많아요. 바닥이 거칠어서 깔깔하다 같이 깔깔 껄껄 뭐 이제 웃음소리도 비슷하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 할 때도 벌벌 발발. 이 앞에 거는 한국어고요. 뒤에 거는 그 드라비다어 거예요. 발음이 같다는 거고 이건 영어로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한글로 무서워서. 꼬꼬댁도 비슷해요. 꼬꼬댁. 근데 의성어는 뭐 외국에서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하잖아요. 탁탁 친다 할 때 탁탁이라는 말도 똑같이. 가람비가 실실 내린다. 뚝딱 깜짝 파삭 아이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이런 말도 같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한다 혼란스럽다. 갈팡질팡도 이 드라비다어에서도 갈팡질팡한다. 명소가 음매하면 매한다 울다 그런 의성어 의태어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사고와 문화의 반영이자 정체성을 대변하는데 이 둘 간의 관계가 너무 유사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은요 캐나다 타밀연구소 회장인 김정남 선생님인데 그때 제가 2018년도 2월 때 같이 가서 뵀어요. 이분은 여기서 무슨 기자를 하셨어요. 중앙일보인가 무슨 동아일보가 유명한 신문사 기자를 하시다가 아무래도 내가 노후를 위해서 캐나다에 신문사 기자니까 신문사에 캐나다 이민자 정보가 나서 캐나다에 이민 가면은 노후가 보장된다, 연금도 나온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가셨어요.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 타밀 회장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직장을 가지셨는데 배 안에서 이
드라비다족 인도 사람들이 배를 탔는데 너무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말 듣는 거 같아서 가보면 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왜 똑같이 하다가 이분이 이제 서울대 동문과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언어에는 약간 감각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유사할 수가 없어. 이걸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 타밀어와 한국어와 유사성을 막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내고 그쪽 지역에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놀이 문화와도 연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팽이, 우리가 이제 타밀 지역의 아이들이 똑같이 팽이를 논다는 거예요. 같은 우리나라 팽이를 인도 애들도 팽이를 가지고 놀고요. 공기놀이도 공기놀이도 이렇게 공기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청량하게 딱 해가지고 공기놀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인도 애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타밀 지역에 또 자치기 놀이. 길기 단다라고 해요. 단단한 막대기인데 자치기는 잘 모르시죠? 남자들이 잘 하는 놀이인데 긴 막대를 채로 해가지고 아시죠? 여기 이제 긴 걸로 해서 작은 막대로 쳐가지고 저쪽까지 멀리 뭐 날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모르는 것도 이렇게 논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내 또래는 다 모르겠지 하고 이제 해서 이제 포수가 돼가지고 이걸로 자치기로 해서 그걸 딱 때려서 이렇게 하는데 인도에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슬치기. 구슬치기도 이 마블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타밀 문화권에서 구슬치기가 이제 유명하고 어느 지역에나 이런 놀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유사하게 많다는 거죠. 타밀 지역과. 그다음에 숨바꼭질, 술래잡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놀이도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숨바꼭질 놀이는 일본에도요. 가꾸레온이라는 거, 중국에는 미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히덴식 해가지고 숨바꼭질 놀이, 이게 술래 잡기 해서 하는 놀이 이게 이제 있고요. 또 말타기 놀이. 이 말타기 놀이는 있죠. 다 여기 이렇게 하죠. 남사스러운데 저는 이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교복을 입었는데 그 밑에 그 체육복 바지를 입고 제가 가벼워가지고 지금 좀 뚱뚱하지만 가벼워서 가위바위보를 잘해서 이걸 막 놀다가 수업이 딱 끝나서 이제 앉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번호들을 시키잖아요. 그 날짜에 대해서 번호들을 와서 칠판에서 문제 풀어 이랬는데 제가 나가는데 이렇게 바지에다가 치마 그때 교복이었어요. 1학년 때까지만 교복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카라에다가 앉았을 때 멀쩡하지만 나가면 이제 교복 입고 나가니까 남자 선생님이 좀 약간 민망하셨나봐요. 별것도 아닌데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를 안 풀고 다시 들어갔는데 이때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남자처럼. 근데 이게 남자 놀이인 줄은 모르고요. 거기 제 친구들은 다 키가 컸는데 이거를 제가 가위바위보를 잘하니까 너가 여기 한번 올라타봐 몰라서 그때는 손머슴 갖고 머리도 짧아가지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한 거를 이제 타밀 지역에서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이렇게 아이씨 당나귀 뭐 히시만보 이래서 이제 난폭한 말이다 이러면서 일본에서도 이 놀이가 유명한데요. 그 다음에 사방치기. 사방치기는 가끔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엔 놀이가 많아서 컴퓨터를 많이 하는데 숫자를 써놓고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놀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게 기억이 나는데 요새 사람들은 이런 놀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뭡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줄넘기도 새끼줄을 잡고 뛴다 그래서 도색회라고도 하고 이게 조선시대에 어린이들이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뭐 각기뼈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했다는데 이게 이제 인도에서도 타밀 지역이나 전반적으로 이 줄넘기는 너무 유명한 놀이죠. 스포츠죠. 그 다음에 수건 돌리기. 인구가 많을수록 넓은 마당이나 잔디에 둘러앉아서 호빈 사람이 수건을 돌려서 이렇게 원을 그렸다가 앉아다 놓고 이렇게 하죠. 이거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도 TV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수건 돌리기. 인도에서도 이렇게 타밀 지역에서도 그래서 언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언어가 유사하다는 거는 뭐랄까 우리가 중국 민족과 더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도 말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제기한 게 이런 사건이고 이런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집단이 언어는 주변 민족들의 언어와 동화돼서 혼종된다라고 말하면서 문화적 결석은 집단이 언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고유의 종교의식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해서 같은 놀이 문화, 같은 언어의 유형
하면은 그게 그 패밀리가 아니라 혈족이다, 혈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중국과 더 가까울 것 같지만 아니다. 인도와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비슷한 유형의 놀이문화에 대해서는 장승, 고인돌, 만두, 다과, 막걸리, 곡식을 따위를 이렇게 까불러서 쭉쟁이를 제거하는 키, 이게 다 인도 타밀 지역에 있다. 똑같이. 그래서 민족 문화에서도 공통 부모를 가졌다. 그래서 인도 타밀 지역과 고대 가야 국가에서의 이 호황국 정서를 토대로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신화이고 에피소드가 아니라 언어적 근거와 문화를 추적하면 역사의 중심적이고 대륙 문명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막의 실크로드가 아니라 해양의 실크로드일 수 있는 것이 더 가능하다. 그래서 실증적으로 경험적인 자료가 또 계속 제공되고 있어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이해는 2004년도 8월에 서울대 의대 서정선 교수와 한림대 의대 김종희 교수가 한국유전학회에서 약 2000년 전 가야시대의 왕족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분석한 결과 인도 남방대와 유사한 유전 정보를 가졌다라고 밝히면서 더 드러났는데 묻혀졌죠.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호황옥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김해 예안리 고분 등의 왕족 유골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본 결과 인도인의 DNA 염기서열과 가까워서 그들이 남쪽 지방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6월 4구 가운데 한 구가 이 같은 결과를 얻었고 나머지 3구의 유골을 더 연구하면 정확한 결과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로 유전되는 세포 기관으로 미토콘드리아 DNA는 가계도 조사와 진화 연구에 많이 연결되어 있고 한국인의 기원 연구 작업에서 유골의 유전 물질을 분석하는 데이터를 낸 것이 이때가 처음이었죠. 2004년도.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그거를 이제 밝혀내기 시작하면서 뜻글자와 수리글자의 일치로 인한 타밀어와 한국어의 연구도 상당히 이제 진전돼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고 이 허황옥의 에피소드가 단순한 민담이 아니라 타밀 지역과 한국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림을 좀 원래는 그림을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림을 보고 얘기해 드리면 조금 더 편하신 이게 타밀 지역이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그쵸 여기 타밀 지역이에요. 이 타밀 지역에 있는 분이 스리랑카 있는 이쪽에 있는 것과 또 많이 유사를 하고요. 이 드라비다 언어가 굉장히 우리나라 언어와 비슷하다라는 거 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연구한 게 캐나다 토론토에 한국 타밀 연구회가 있어요. 그 김정남이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뭐랄까 빡세게 연구를 한다 그럴까 흥미를 가지시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몇 번 제가 와서 만나기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때 올림픽이었나 동계 올림픽 때 보러 온다고 아드님하고 보러 온다고 그러셔서 그때 만나고 한 번 또 여기 무슨 국회에서 무슨 그 학회가 있다고 해서 부르셔서 제가 한 번 또 가서 만나고 이분이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연구를 재밌게 하시죠. 팽이 같은 거, 그 다음에 공기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치기, 구슬치기 마블, 그 다음에 숨바꼭질, 그 다음에 말뚝박기, 사방치기, 줄넘기, 그 다음에 수건 돌리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해양을 통해서 실크로드 특히 신라와 가야가 그때는 굉장히 제국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바다를 통해서 오고 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닷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타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분들 그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실제로도 해봤다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이 그쪽 지역에서는 타밀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연관성을 갖고 그쪽 지역에 있는 타밀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는 굉장히 그 연구를 흥미를 가지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세요. 엄마 아빠라는 것도 하고 이게 바로 패싱 오브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이게 학자 훔볼트라는 분이 이렇게 생기셨고요. 그 다음에 아유다 왕자, 한국에 있는 아유다의 왕주 허왕우에 대한 레전드가 그 인도의 지금 타밀 지역의 책에 있어요. 그 책이 있고요. 상감 문화라는
한감 문화라는 것도 옆에 있는 그 책은 한감 문화 드라비다족의 그 문학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많은 한국에 대한 역사, 한국에 대한 것들이 타밀 지역에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쪽 지역에서 더 많이 한국의 그 민속이나 문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러한 것이 이제 벵갈만 쪽에 이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느냐, 그다음에 왜 이런 지역에 그 관음 해인상이 있는지, 이쪽 지역을 통해서 지금 요런 그 국기 있는 지역에 보면요, 음식이 혼합돼 있어요. 음식, 요리, 그다음에 언어도 약간 이렇게 섞여 있죠. 서양 실크로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옷차림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옷차림도. 그다음에 이런 일본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일본의 지금 이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 지역에 있는 학자들이나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 일본 사람들은 또 과학적으로 유전자로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말과 유사하다. 일본인들은 유명한 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자기네 말이 한국에서 왔다. 원래 문화를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줬다는 것, 우리가 스승이라는 거, 모두 문화의 전파자라는 걸 알고 있고, 그들도 언어까지도 그렇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고인돌이 이제 돌먼이라고 해요. 돌먼. 이 고인돌이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역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장례 풍습이 그 루트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루트. 그거가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로망그레스라고 있어요. 로망그레스. 이건 이제 유리구슬을 예전에 유리로 이렇게 된 조각이나 항아리도 있었지만 구슬도 있고, 그게 로망그레스의 트레드를 이렇게 그 길을 추적을 하면 그게 바로 문물의 그 백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리구슬 만들지 않는데 가야 무덤에 유리구슬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어디서 왔냐? 유리 제공을 못하는 인도의 타밀 지역에서 유리 제공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는 랭귀지에 관련된데 재미있는 게 많은데 여기에 임금의 그 이름 있잖아요. 성덕이 거기 있어요. 그 이름 있잖아요. 제가 한번 보면은 뭐 하나만 딱 여기 두할 여기 이게 킹의 이름이에요. 킹들의 이름인데 우리 그 고대 임금들의 이름을 잘 유추하면 그 타밀 지역에 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그거이고 그런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군이죠. 단군인데 그 민족적인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국기도 이 문양도 타밀 지역에 있어요. 이런 태극 문양. 그래서 우리가 왜 태극을 했을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해서 음양에서 주역에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보고 나서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뭐 이렇게 배를 타고 어떻게 거기에서 먼 곳에서 그걸 다 뭐 비단하고 뭐 유리구슬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또 왔을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삼국 유사에 보면 아주 얘기가 리얼하게 재미있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 만하고 그렇게 진짜 왔을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예전에 비행기 타고만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또 허황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허씨 집안에 허씨라고 안 그러고 다른 성씨를 또 쓰더라고요. 이렇게 갈라져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허씨 집안 사람들은 또 이쪽에서는 문중에서는 이걸 또 막 연구해요. 자기네들 그 민족이라고. 근데 사실상 그 부계보다도 모계혈통은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모계혈통이 굉장히 치밀할 수가 있어요. 모계혈통이 더 모계 쪽하고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모계 쪽이 더 가까울 수가 있거든요. 물고기 문양.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배 가지고 왔던 돌을 갖다가 쌓았어요. 그 지역에 가야 지역에. 근데 이때 이제 배 안에 이게 풍랑에도 저기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했던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고, 돌이 닮아도 있고. 이분이 김정남이란 분이에요. 여기 얼굴에 있죠. 타밀 지역에 이분이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로 초창기했다. 근데 이제 학자가 아니니까 세밀하게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이제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 이제 같이 추가되면서 더 세밀하게 오래된 문헌이나 프레싱으로 코리아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근거들을 대어주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것들도 많이 비슷하다. 그다음에 장승도 비슷하다. 그 지역에도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만두도 비슷하게 먹고, 이런 그 다과나 이런 약과 이것도 참 비슷하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런 그 시설들 하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는 이게 다 이제 현대화돼서 없어졌지만 숯뚜껑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키 같은 것도 이렇게 성벽 쌓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철로 된 게 뭐 이런 것들, 옷 같은 것들도 비슷하다. 그래서 뭐 많이 그 이쪽 상은 이제 뭐 불교 상은 뭐 비슷하고, 그다음에 장신구도 굉장히 가야의 이런 공간이나 뭐 이런 장신구도 비슷하고, 그런 거 비슷하고, 인삼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런 막걸리도 똑같아요. 음료랑 막걸리를 오래 먹을 수 없는 술이에요. 금방 담궈서 먹는 술이기 때문에 그런 게 비슷하고, 그다음에 인도의 소나 이런 것도 이제 모든 걸 다 개고기도 먹는 것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그런 연구에서 엄마 아빠라는 영어의 연관성, 제가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거, 그래서 바닷길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관련이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길게 해주셨는데, 그 30분까지라니까 질문을 한 몇 개 받을까요?